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래 되죠. 공수처. 그게 이제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조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공수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하면 오해가 좀 많이 생겨서 부득이 제가 조금 좀 길게 얘기해 예, 아주 좋습니다. 얼마든지 여기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예. 우선 공수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결국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이게 이제 다른 사회하고 어떻게 차이 있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물론 이제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높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반대할 사람은 사실 없겠지만 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수사 기능에 한정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청문회 할 때도 아마 잠깐 나왔던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그걸 좀 줄이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수사를 하려면 범죄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모든 정치인, 판검사, 그 다음에 총리를 비롯한 상급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도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소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기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수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민간인 사찰은 안 되지만 공무원 사찰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공수처의 기능을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정보력,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빼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 위원분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그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그러한 걸 알고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조직이든 생기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과거에도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그 전체적인 환경이 전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개혁안 중에는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막을 만한 장치가 없다. 그다음에 수사권 우선권 있잖아요. 경찰과 1차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겹칠 때 수사권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다 지금 공수처를 거치고 다른 수사기관 넘어간다는 걸로 들리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가 다 갖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 뭐 범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상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줘야 돼요. 네, 줘야 되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근데 당연히 수사를 검사한테 받든 경찰한테 받든 공수처에 있는 뭐 검사한테 받든 뭐 수사를 받는 입장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주 이제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파급 효과가 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사실 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일선 검사 해보셨잖아요. 예. 지청도 다니시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지역에서 인권도 보호하고 훌륭한 검찰로서 하시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자, 기업을 다루는 부서가 특수부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기업과 정치인이 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면 기업인 조사를 특수부가 해왔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이제 모든 게 공수처로 가서 약간 특수부의 뭐랄까 특수부면 그 검찰이 꼬치라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예. 우려도 뭐 저 개인적으로 갔는데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 우려 벌써 보셨어요. 생각되는데.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시작되면서 공수처 논의하고 그 연결되는 게 아까 딱 그 네. 말씀이신데 사실 예. 공수처가 얘기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예전에 대검에 있었던 중앙수사부 예, 중수부. 그거하고 똑같은 예,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예.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앞단의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네. 형사부 검사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고 네. 특수부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이제 악의를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비락처럼 딱 맞아 떨어지느냐. 네. 예,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맞아 떨어지긴 하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어저께 부랴부랴 했는지 모르지만 계산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몫을 내겠다라는 취지는 모르지만 검찰개혁위원회를 띄웠어요. 검찰총장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셔서 한 거 보고 자 이제 검찰과 실제 이제 검찰개혁위원회와 그 힘겨루기가 또 됐지 않았냐. 나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조금 편하게 이거 진짜 진정성 있게 그동안 권력기관이 검찰과 이래 붙어서 국민들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누르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공수처라고 한다면 좀 뭔가 좀 정리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관별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메모드급이다. 이게 아까 말한 중수부보다도 훨씬 더 권한이 큰 거 아닙니까? 통제받지 않는 그럼요. 예. 공수처 장관이 장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검찰총장 위에 올라서는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뭐 뭐 이런 사실상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공수처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조아릴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걱정도 해봅니다.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분이니까 또 여러 이 조야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이거 뭐 근거안이니까요. 예, 뭐 예. 또 법률적 개정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개정이 아니라 이제 재정의 문제인데 재정 문제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사실 이 논의가 광범위하게 있어야 그게 바람직할 텐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법무부에서 법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검찰개혁위원회 검찰법원 하는 이 조정냈던 거죠. 이 근거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공론회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녹여내기를 바라겠습니다.